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재에서 섹션 9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귀는 어떤 스펙하고 어떤 측정치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왜 일치하지 않나? 뭐 스펙이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떤 측정치가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로 들었을 때는 왜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향을 하고 있고 또한 음향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사람들에게서도 궁금해하는 사항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재와 교재 내용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기반을 둬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스펙을 봤을 때 스펙이 워낙 좋다고 해서 정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스펙이 좋으면은 그건 분명히 좋은 장비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장비가 좋은 소리를 내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측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측정을 해서 투닝을 했습니다. 좋은 측정을 해서 좋은 투닝을 했으면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측정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어떤 스펙 값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귀로 들어야지만이 이것이 좋은 장비인지 나쁜 장비인지 아니면 투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에 대해서 어떤 스펙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음향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주변의 어떤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야? 아, 이 장비는 좋은 장비인 것 같아. 이 장비를 썼을 땐 좋은 소리가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또한 이제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비와 이 장비를 연결했더니 좋은 소리가 나더라. 어떤 궁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좋지만, 스펙은 좋지만, 측정치도 좋지만 막상 귀를 들었을 때의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죠. 어떤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측정을 해야겠죠. 장비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장비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측정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표준을 만들어요. 어떤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표준되는 칼리브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비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값을 맞춰놓는 그런 작업을 해놓고 그 기준에서 얼마큼 벌어졌는지, 얼마큼 편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어떤 스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를까요? 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듣는 귀는 non-linear라고 해요. non-linear. 어떤 증폭값이 올라가는 어떤 레벨값이, 입력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귀가 들리는 것은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이 들어가고 10이 들어갔으면 10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10배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dB로 표시를 했지만 실제 귀로 듣는 건 또 다른 범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어떤 소리에 대한 감지하는 센싱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스펙하고의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증폭, 레벨에 대한 증폭 값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치를 딱 오차 범위 안에 표준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퀀타워 있잖아요. 라우드니스 퀀타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파수마다 느껴지는 그 값들이 틀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측정 값과 스펙 값으로 인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소리의 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버러지 이어스하고 골든 이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에버러지 이어스라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듣는 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골든 이어스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프로듀서, 뮤직 프로듀서 같은 경우가 골든 이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골든 이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많이 듣는 사람들, 정말 많이 듣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을 리뷰할 때 쓰는 음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악을 왜 쓰냐면은 우리가 귀로 이제 그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 각각의 세션의 소리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음악을 한번 그냥 스킵하듯이 듣는 사람하고 그 음악을 반복해서 100번, 200번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악기의 세션의 그 아주 민감한 그 소리의 디테일을 이제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든 이어하고 일반 에버러지 이어는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든 이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취향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약간 이제 헤비 베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음을 좋아하는, 풍성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소리에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 소리에 대해 디테일함이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스트 이퀴먼트 메저먼트 대 리스닝 테스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톤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특정 주파수, 특히 이제 1kHz의 시그널을 이제 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레벨을 맞출 때 많이 사용하죠. 레프트 신호 레벨 맞출 때, 라이트 신호 레벨을 맞출 때, 정 가운데를 왔을 때의 양쪽의 신호가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판단하는 것. 또 아니면은 우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어떤 주파수를 쏴서 우퍼가 동작하는 어떤 주파수를 쐈을 때의 레벨을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의 노이즈 시그널을 이제 보내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핑크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있겠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위상이라든지 딜레이 값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임펄스 신호를 집어넣어서 응답을 받고 있죠. 어떤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신호를 이런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을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의 제조사의 특징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대칭되지 않는 무대 레이아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이 좀 이상하게 받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스피커의 방향이라든지 스피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플라잉해서 위에 걸어놨는데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EQ를 통해서 잡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EQ를 통해서 잡는데 보통 예전에는 3분의 1 옥타브 EQ, 이제 그래픽 EQ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호 레벨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제 플랫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제대로 다 튜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귀로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음악이라든지 소리를 냈을 때, 말을 했을 때 소리가 우리가 원했던 그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나올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소리 자체가 다이렉트로 오는 소리도 있는 반면에 리플렉션 돼서 오는 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듣기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FR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스폰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 레스폰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상에 의한 양쪽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위상에 의해서 생기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컴필터죠. 컴필터 현상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정해서 얻은 자료와 우리가 귀로 듣는 그 소리의 그 느낌과는 많이 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시스템 튜닝을 하는 사람이 그 스피커와, 그러니까 앰프와 스피커 전단의 프로세서에서의 세팅을 하는 작업을 해요. 보통 레벨 세팅을 하고요. 아니면 EQ, 어느 정도 EQ 작업을 하고요. 레프트, 라이트의 EQ 작업을 하고요. 레벨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상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 값을 조절을 해서 각 레프트와 라이트의 적절한 위상 값을 맞춰서 딜레이 값을 맞춰서 세팅하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그 청중에서 들었을 때의 가장 안성맞춤인 어떤 시스템 튜닝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오퍼레이팅 튜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튜닝은 뭐냐면 소리를 직접 들어가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싱어, 리드 싱어의 목소리라든지 각 악기마다 세션들만의 어떤 튜닝, 뭐 이런 EQ 값을 잡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완벽한 튜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취향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튜닝이 어떤 사람은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중간 지점 찾는 것이 또 우리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번 강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